종강하는 날, 예, 오늘은 이제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165쪽에 나와 있는 2형 문제 한번 불러와서 볼게요. 최신 기출 문제였나요? 3회 2급 2형 이 맞죠? 5회가 6회서부터 10회까지는 컴퓨터 파일로 들어가 있어요. 예. 47에 골뱅이 408. 예. 1번 작업은 데이터 입력하는 거고요. 2번 작업은 정리 꾸미는 거고요. 이제 3번 작업 문제인데요. 볼게요. 외부 데이터가 일단 답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B의 4번째부터 J의 14번째 사이 여기다 붙여 놓으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데이터라는 곳에 가면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예, 근데 이렇게 가져오시면은요, 답이 틀려져요. 결과가 틀려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그냥 불러오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가져온다? 예, 텍스트 파일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모든 파일로 불러오면은 보이겠죠? 퀴즈 점수. 맞죠? 자, 지금 너비가 일정한 건 아니에요. 너비가 일정한 건 아니고 구분기호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학번 이름 퀴즈 A, 퀴즈 B가 이 글자가 학번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구분기호가 되어 있고 공백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예, 공백을 클릭하면 뭐 탭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 다 가져오는 거 맞겠죠?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오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학번이 길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 아니면 뭐 홈에 있는 여기서 복사를 가셔도 상관없고 그 원 데이터 이 답안지 있잖아요.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들어오죠. 또 다른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데이터에 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그럼 퀴즈 점수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얘를 불러와요. 그러면 구분기호로 돼 있고 공백이라고 돼 있고 마침 누르면 이 위치에서부터 가져오는 거 맞죠? 네. 예, 가져오게 되는데 너비가 어떻게 된다 보세요. 너비. 아까 제가 처음에 가져올 때 여기가 다시 제가 이 문제를 여기가 지금 B, C, D, E, F 특히 이 너비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너비가 쫙 붙어버렸죠. 다시 원래대로 가져온다면은 47에 골뱅이 408 기본 작업 3번인데 너비가 제법 있었잖아요. 그럼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대로 너비가 요 결과 요거에 맞춰 갖고 쫙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가 볼게요. 우리가 내 컴퓨터를 실행해서 해당 문제지. 해당 문제 파일에 넷 문서에 가시면은 커말 자격증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잠깐만. 뭔 글자가 왜 이렇게 크게 했다냐 여기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답이잖아요. 여기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누면 구분기호로 돼 있고요. 쉼표로 돼 있고요. 나눠졌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불편하죠. 처음 하신 방법이 제일 안전한가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우리가 처음에 엑셀 파일을 하나 엑셀식으로 열었잖아요. 다시 보여드리면 열기 눌러서 얘를 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구분기호로 공백으로 이렇게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열린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답안지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너비는 손상을 안 입어요. 근데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문제 뭐라고 되냐면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면 열 너비가 조정이 되죠.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메모장으로 가져와서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텍스트 나누게 하면 어떨까요? 이상은 없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뭐 오래 걸린다는 이거나 똑같겠지 뭐. 근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책에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가끔씩 나오더라고. 다른 출판사 책에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비를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로 가져와라? 여세요. 엑셀로 열지 마시고 뭐로 연다? 모든 파일로 여세요. 그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분기호로 들어가서 공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두고 오는 거 없죠?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뭐는 제외한 뭐 이런 거 없죠? 마침 누르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답안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파일을 안 해가지고 그 밑에 그 외부 데이터를 끄질 않았을 거면 원래는 우리가 가져오려면 여기에서 모든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일 간단한 거니까 요 위에는 모든 파일 가져오시면 열려요. 예. 그게 없어가지고 찾느라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외부 데이터가 C 드라이브 OA라는 폴더 안에 있다고 나와요. 이렇게 여기 C 드라이브에 내 문서가 아니라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가면은 OA라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OA 사무자동화. 그게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그 문제 여기에 있는 퀴즈 점수점 txt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써 있어요.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가운데 외부 데이터 위치. 예, 문제지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독관이 얘기를 해요. 감독관한테 또 질문도 합니다. 감독관님 외부 데이터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예, 시험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요? 그럼 감독관이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말한 사람도 참 쑥스럽고. 근데 습관적으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고 거기 있습니다. 그럼 어디요? 거기 있네요. 그게 어디요? 그렇게 하는 이제 말을 이렇게 서로 말을 이어 붙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올 겁니다. 보죠, 뭐. 함수 문법인데, 문법. 구문이죠, 구문. 신텍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f,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건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if 안에 조건식 1이 있고, 조건식 1이 있고, 그러면 참일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시 if 조건식 2가 있고, 또 참일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짓일 경우가 있고. 괄호를 두 번 닫아야 되겠죠. 괄호를 한 번 열고, 두 번 열었는데,
모르고 괄호를 안 닫고 엔터를 치면은 또 아까 그처럼 괄호 닫을 거니 하고 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랭크는 어떻게 쓰죠? 랭크는 내 값이 참조 영역에서 얼마나 몇 번째로 크냐 작으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옵션이 들어가죠. 큰 거일 때는 이제 내림차순이 1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랭크 안에는 옵션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옵션에 대해서 말이 없으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랭크는 큰 숫자가 1등이니까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옵션을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가 1등이 될 때는 옵션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거는 컴마만 찍으면 이럴 때 저럴 때 묻잖아요. 그렇죠. 뭐 알려주는 대로 0이나 1 쓰면 되는 거죠. VLOOKUP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써요? VLOOKUP이나 HLOOKUP 같은 경우에는 참조값이 나오죠. 참조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나오죠. 참조 영역이 나오죠. 그 다음에 VLOOKUP이니까는 몇 번째 칸이냐 하는 거죠. 칸수를 좀 물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죠? 옵션이 들어오죠. 이 옵션은 뭐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기본값이고, 아니면 큰 값, 비슷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는 반드시 써야 되고, 뭐 이런 거고. HLOOKUP, VLOOKUP 똑같고. 뭐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처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필드가 나오죠. 항목이 나오죠. 무슨 항목에 대해서 합계냐 평균이냐 뭐 최저값이냐 뭐 이런 거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아라는 게 이제 크리테리아 이렇게 나오죠. 테리아 이렇게.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엑셀에서 예를 들어서는 dsum 뭐 dstdEV 이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를 구하던 뭐 d 합계를 구하던 d 평균을 구하던 dsum 뭐 해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항상.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고 필드는 어느 항목이고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로 찍어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 항목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말하면 뭐 이름이 김시성을 가진 사람. 그럼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조건을 못 걸죠. 김서희 씨 삐게 못 하잖아. 그때는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김별표라고 써야 되겠죠.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뭐가 되죠? 그럼 김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라 이런 거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어디다 꼭 써라 그러면 그 조건을 영역에다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있는 조건 쓰면 되는 거고 항상. 그리고 메모 자동 크기 조절하는 거 메모에서요. 자 볼게요. 여기다 메모를 하나 넣었어요. 메모를 뭐라고 썼냐면은 뭐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모 편집에 들어가서 요 테두리선 보이시죠? 테두리선이요. 테두리선을 클릭하고 글자를 찍으면 테두리가 대각선으로 나와요. 근데 이 테두리를 클릭하면 서로 대각선이 나와요. 점처럼 이렇게. 그때 컨트롤 1번 서식이잖아요. 서식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메모 소식에 맞춤이 있구나. 항상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번. 네. 메모를 누르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메모 소식을 할 수 자 보세요. 메모 편집이 들어갔는데 이 메모 안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아니라 메모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글자잖아요. 글자. 그러니까 글자 서식이 되는 거 이거는요. 근데 메모 테두리가 있단 말이에요. 테두리. 도형. 그래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선도 그릴 수 있고 뭐 색깔도 넣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춤에 가면 이런 거죠. 자동 크기. 네. 자동 크기가 그렇게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차트에서 지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이 차트는 어떤 거를 누락이 되어 있는가? 건과일이 빠져 있다 그러는데 커피, 에티오피아.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를 선택해 보면 지금 그러네요. 뭐가 빠져 있죠? 건과일하고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하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건과일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건과일하고 이걸 블럭 잡아서 얘하고 이렇게 블럭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제가 그때 ITQ 시험 했을 때 실수한 예, ITQ에서는 또 달라요. 이게 ITQ 시험 문제랑 커말 문제랑 약간 유형이 다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뒤바뀌어 있을 때 있잖아요. 뒤바뀌어 있을 때 제가 행렬 전환 했거든요. 행렬 전환 있으면 건거열하고 요거잖아요. 그렇죠.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되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행렬 전환하면 돌아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제 이거죠, 이거. 이 상태에서 여기다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렬 전환이 돼요? 여기서 되나요? 되죠. 그렇죠.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못하는 거지. ITQ에서는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블럭을 잡을 때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만약 이렇게 블럭이 안 잡힌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가 안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면 옆으로 가자 이거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자 이거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서 블럭을 잡아서 차트에 들어가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그렇죠. 컨트롤 키 눌러야죠. 처음에는 시작을 하고 처음 거는 클릭하고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해주면은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학교 프로그램이 특성을 타는 거예요. 그놈의 학교가 본래는 다 돼야 되는데 그 학교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처음 시험 보는 사람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감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하시는 분이 두 사람인데 ITQ는 그 학교 선생님 한 사람하고 우리 ITQ 공인 강사들, 전문 강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알잖아요. 엑셀에 대해서. 그 학교 특성도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학교 특성을 타서 그래요. 프로그램이. 원래는 다 돼야죠.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166쪽에 나오는 문제 3 분석 작업 두 번째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상여금 비율 B의 17번째 셀이 60%로 인상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 40%로 인하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직위가 대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리인 사람들 여기 하나 둘 셋 세 명인가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의 실지급액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가 바뀌면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세 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지 드렸던 거 있었죠? 거기는 입력이 몇 개였냐면 4개인가 그랬었어요. 4개. 5개인가 4개인가 그랬고 출력이 하나였다고. 근데 이번 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B17번째 셀에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상여금 비율이라고 이름을 쓰래요. 상여금 비율 맞죠? 그 다음에 저 H요. 5번째 셀인가요? H 5번째 셀에 이름이 100만원이에요. 이 사람이 100만원. 그 다음에 H 7번째 셀이 정상인 씨입니다. 정상인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더 내려가면 조만근 씨네요. 그렇죠? 조만근이라고 이렇게 쓰래요. 조만근 맞네요. 예. 자, 그러면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쓰는 거는 아무 때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 지기 전까지만 써놓으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미리 쓰시면 편하지 뭐.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은 없으니까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자, 비율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때 변경되는 셀은 어디다? 얘지 뭐. B17번째 셀이 변동되는 거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를 거고요. 그럼 얘가 얼마로 변한대요? 60%니까 0.6 60%라고 쓰셔도 되고 0.6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번에는 비율 인하라는 하나를 만들고 0.4라고 쓸게요. 예. 시나리오 2개 만들었어요. 그럼 요약을 해야 되겠죠? 요약을. 이걸 딱 누르면 요약되고자 하는 셀이 어디냐 물어보는데, 일단은 100만원짜리 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정상인 자리, 그리고 조만근씨 3개죠? 3개. 그렇죠. 컨트롤 키 눌러야 여기저기 선택하는 거죠. 예.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변동이 되면 결과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죠. 현재감 이거고 60%로 증가되면, 인하되면 이렇게 변동한다는, 이게 답이에요. 예.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분석 작업 왼쪽에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크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요거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제가 작업을 할게요. 매크로에서는 총합계를 구하는 매크로가 하나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총합계라고 쓰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장비 총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예. 시그마 자동합계 눌러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기록 중지 눌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크로 기록. 이번에는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하나 쓰는데, 이 매크로는 어떻게 하라고 써있냐면은 A3부터 H3까지를 글자 색깔이 표준 색깔의 진한 빨강, 그 다음에 채우기는 표준 색깔의 노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기록 중지하겠고요. 그러면 도형에 가서 네모 도형 그려가지고 H4부터 도형을 어디다 그리래요? B15서부터 C16까지. 이름은 뭐라고 쓴다? 총합계라고 쓰고, 여기다가 매크로 총합계 지정해주고, 눌러주면 총합계 나오겠죠? 예,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도형에 가서 빗면이네. 빗면 요건가요? 예, 빗면 눌러서 25부터 F16까지인가요? 예, 여기다가는 서식이라고 쓰고 매크로를 서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자, 이제 이렇게 눌러서 제가 서식 누르면 싹 변했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네, 어떻게 한다고요? 예. 초납해 그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예. 그 문자가 그게 중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게 중간에 오지 않고 좌측으로 쏠리거나 우측으로 쏠리게 되면 그냥 저기 이거요?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형에선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게 글자를 쓰면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막 이거 글자를 내가 도형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도형을 그렸는데 가운데로 안 들어갔으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기본은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모든 도형은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요. 가로 세로 가운데 들어가요. 예.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 예. 변경셀 그 주소를 예. 절대값으로 해야 되나요? 아, 잠깐만요.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변경셀 시나리오 이름 밑에 요 변경셀 이거요? 네. 아, 이거는 절대를 내가 찍으면 절대가 되고요. 네.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나리오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럼 나타나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해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그대로 예.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 위치를 찍으려고 제가 찍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 셀을 위치를 알려주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거는요. 세 사람을 이렇게 클릭할 때 그것도 컨트롤 누른다. 첫 번째는 그냥 지정하고. 그러니까 처음 거 클릭하고 두 번째 그 다음 거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해야 다중 선택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든지. 엑셀에서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드래그냐, 네. 연속은 드래그고, 네. 떨어져 있는 걸 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블록 잡고, 이쪽 블록 잡으면 한쪽 블록이 깨지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이쪽과 저쪽이 네. 움직인다 이거죠. 예.